네, 안녕하십니까. 두유노 정치 오늘 10화는 부득이하게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녹방으로 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빠르게 중요한 소식들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고향을 정 이제 후보자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각각 본인 소개 한 번씩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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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터요. 네. 먼저. 이게 대상자가 정국인가요? 네, 전국에 네, 많은 시청해 주시는 많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고향을 이번에 공천을 받은 전 MBC 아나운서 한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전 카카오뱅크 대표였던 이용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을 다들 하신 것 같은데 고향 을로 나오신 이제 한준호 후보님하고 네. 고향 정으로 나오신 그 이용우 후보님하고 그 각 지역으로 출마하시게 된 그런 이유, 뭐 그런 계기 이럴 게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공약 같은 게 좀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의 그 언론사 출신의 입당 인사로 예. 들어오면서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지역인 고양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의견 피력을 한 부분도 있고요. 예. 감사하게도 또 이제 고양시에서 공천을 받아서 이제 정치를 시작할 수 있게 된 데에 당에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또 지역에서 어떤 네. 각오를 또 하고 계신지 네네, 뭐 질문으로 풀어주시면은 예, 또 많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용우 후보님께서는 저는 어느 지역을 결정할지는 당에서 여러분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당에서 왜 나를 고양정에 공천을 했을까? 좋은 동네네요. 좋은 동네인가요? 그럼요. 근데 사실 보면 이 고양 시민들, 특히 이 지역 시민들이 몇 가지 불만 또는 뭐 불만이나 아니면 아쉬움 같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상기 신도시 문제라든지 쭉 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그 문제는 경제 문제다. 이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의 이슈고, 저는 지금까지 뭐 현대자동차 그룹, 그 다음에 동원증권, 카카오뱅크 이럴 때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사람, 해결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적임인데, 아마도 그런 많은 아쉬움과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풀어봐라.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이 지역을 공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아지는데요. 차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또 네.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씩 짧게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을 예비후보 한준호입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16년을 살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키우고 또 이곳에서 교사 생활하고 있는 아내와 함께 MBC 생활을 15년간 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잠시 청와대를 거쳐서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됐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고양시에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감사한 마음과 이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으로 정치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육성이 훨씬 좋죠. 네, 육성. 네. 저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대비가 돼서 정치를 빠질게요. 저는 유권자님들께 드릴 말씀은, 과연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고 현재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우리가 그려 나가야 될 일산, 고양시 미래가 어떻게 되야 될 것인가. 그거는 역시 경제 문제고, 경제 문제는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상권이 살고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 일상의 가치, 고향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 거 하나 하고요. 예. 과연 일산이 서울의 위성도시 또는 베드타운으로 머물러야 될 것이냐, 서울 서북부 경제권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 갈림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 갈림길을 저는 일산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걸 그려내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 아까 막 부럽다고 소리. 네. 네. 아무튼 되게 일단은 고향 시민분들이 뿐만 아니라 저는 전국에 계신 분들이 이걸 아마 보실 텐데 네. 굉장히 벌써부터 이렇게 빨려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분씩 조금 네. 더 다 다른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좀 따로따로 제가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 한준호 네. 후보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고향을 한준호 후보님께 그 보니까 15년간 아나운서 경험 그리고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뭐 처음 생활에 혹시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그것을 청와대 생활과 엮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정치 앞으로 하는 정치에도 또 이제 엮을 수 있는데 저는 방송사에서 15년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한국거래소라고 하는 그 예전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4년 네. 그리고 데이콤 시스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데이콤의 자회사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로 1년 정도 네. 총 이제 한 20여 년 정도 그 직장 생활했죠.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20년을 지내면서 제가 그 다양한 경험을 쌓고 예. 이 경험을 통해서 아까 이용우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치인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생 현안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 민생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경험만큼 예. 좋은 솔루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그만큼 이제 다양하고 좋은 솔루션을 제 스스로 좀 갖추고 있다라고 약간의 자랑을 좀. 자랑 많이 하셔도 됩니다. 예. 실제로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정치인들이 본인이 어떤 걸 했다고 얘기를 하면 막 자랑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알아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요즘 또 네. 이제 겸손하지 않으면 또 그쵸. 또 네, 그걸로 싫어하시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어필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네. 청와대 근무도 하셨다고 네. 앞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그 정치를 하게 된데 좀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은 청와대 경험이 정치를 하게 된 큰 계기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정치라는 것을 생각했던 그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하는 시기는 예. 2009년도 이명박 정부가 막 들어서던 시기. 예. 그때 미디어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지금 이제 여러 종편들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때 네. 제가 그 문화방송 언론노조 문화방송 지부의 본부에 예. 집행부를 맡으면서 처음 국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미디어법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시기에 해보니까 저희 이제 방송쟁이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의 예. 어떤 강도라든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가 언론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지난 한 10년간 저희가 지켜봐 왔고 예. 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안에도 첫 번째 항목이 공중파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사명감들 그리고 제게는 이제 큰 과제 같은 것들이 좀 주어졌던 거죠. 그것들이 청와대에 가서 보니 정치로서 일정 부분 예. 서포트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또 서포트를 하실지는 더 차차 여쭤보는 걸로 하고 잠시 또 이제 고향 청의 이용우 후보님께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카카오뱅크 대표로 보통 알고 계신데 금융계 경력 말고도 국회 보좌관 경험이 또 있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가장 추진하고 싶은 법안 1호가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입당을 할 때 정치를 왜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다. 그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이고 예. 대내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 전환을 해야 된다. 예. 제도는 뒤에 따라오는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예. 옛날의 잣대를 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냐 이러는 순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근데 규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부터 예. 여러 가지 법률이 다 걸쳐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바꾸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요. 예. 그 중에 한두 가지 모델 케이스가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좀 찾아봐야 되고 예.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법률적으로 소송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를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률 체계를 어떻게 조금 더 바꾸고 그 바꾼 결과가 조속하게 나와서 저거 왜 저렇게 되는구나 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규제 샌드박스만으로 할 때도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정과제 속에 규제 프리존을 지정을 하겠다 했을 때 프리존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과 어떤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법률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 법률이 같이 맞물려 있는 이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고향의 그 금융 전문가인 이용우가 필요한 이유와 고양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특히 일산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도시계획들을 잘만 꿰어간다면 서북 경제권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지역구 공약이 따로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그 예. 지역구 공약이 없이 예. 제가 20년 전에 일산청에서 네. 한 1년 정도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계획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들이 굉장히 긴 계획들이에요. 예. 어떤 지구설하고 지역.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일부는 진행이 완료가 됐고 일부는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참 보면 너무 급하게 다른 말로 하면 보여주기 식으로 예.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인프라는 참 잘 갖춰진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게 잘 엮여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경제가 운영될 때는 잘 엮어줘야 되거든요. 흔히 이 모바일에서는 아이폰과 아이폰 이후, 예. 그죠? 아이폰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폰이라는 게 혁신의 아이콘이 되는데 예.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었을까요? 카메라 기능, 전화 거는 거, 녹음, 문자 보내는 거 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고객이 가장 요구하는 거, 여기는 주민이겠죠? 주민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요소를 가장 잘 결합하고 소프트웨어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금융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항상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소비자, 고객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되지? 기존의 관념으로는 생각 안 하고 원천적으로 이유가 뭘까? 하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솔루션을 내왔고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서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어떤 기업이 온다고 할 때도 기업이 실제로 제가 하면서 느끼는 원하는 건 A인데 예. 정부가 준다는 건 B를 준다고 하는데 그건 거창해 보여요. 그러면 A를 조금만 더 건드려지면 네. 이른바 넛지라는 거죠. 맞지. 예.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러면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유치를 하고 작동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엮인다면 일산은 그 어떤 도시보다 보배 같은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배 같은 도시. 실제 이제 그 이용우 대표님, 이제 후보님의 이 지역구 내에 많이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물론 발표가 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준비된
그 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음. 굉장히 잘 엮어가실 거라고 저는 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향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가불명정 4개의 지역 자체가 네, 어떤 권역으로 어떻게 엮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당 전체 네. 그리고 고양시 전체의 모양을 어떻게 갖춰가는 아, 문제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고향 벨트라고 저희가 흔히 이제 표현을 많이 예, 하죠. 고향 벨트. 음. 되게 지금 훈훈한데요, 뭔가. 네. 그러면 한준 후보님께 좀 네. 다시 여쭤보면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뭐 네.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인데 네. 그 지역이나 그 도시 재생에 네.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재건축 난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 그리고 급격한 도시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도시 황폐화, 그리고 구도심하고 신도심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좀 너무 갑자기 막 이렇게 질문 드린 것 같은데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혹시 어떤 뭐 그냥 좀 간략하게라도 그러니까 이제 도시 재생으로 먼저 가볍게 접근을 해보면 예. 도시 재생이 무엇이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간에 이제 논란이 좀 많았죠. 이게 흔히 얘기하던 예전에 이제 재건축이냐, 예. 재생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뭐냐라고 해서 이제는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생이라는 의미를 잘 쓰지 않고 그 의학용어로 쓰이는 inhabilitation이라고 하는 재활이라는 단어를 써서 네. 도시 재활이라는 씁니다. urban inhabilitation. 네? 네. 제가 도시 영어를 재활. 네. 네. 도시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재활한다. 사람도 몸이 이제 그 나이가 들면은 기능들이 하나씩 떨어지듯이 신도시로 구축을 했던 도시가 기능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살긴 좋았죠. 원래 예, 예. 건강하고 이랬던 도시가 예. 기능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들을 다시 그 기능들을 복원을 시켜주는 걸 도시 재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뭐 이제 난개발이라든지 난개발을 통해서 또 그 지역민 간에 서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분쟁들 예. 이런 것보다는 원래 자족 도시로서 설계가 됐던 제1기 신도시가 기능이 뭐가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들을 재활을 해주는 것이 실제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그 제가 생각하는 예. 네,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저희 이제 지역구 내에는 특히나 이제 다른 지역구하고 다르게 도농복합지이면서 제3기 예. 신도시가 들어서는 예.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재활이라는 부분, 과연 처음 설계됐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기능이 떨어졌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고쳐줬을 때 다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시 재생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재활 아까 그 영어를 알아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발음이 안 좋아요. 아유, 저는 불어서 그런 겁니다. 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역에 아까 16년 정도 네.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알게 된 건데 찾다 보니까 네. 그 덕양구 주민들이 대중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GTX나 분당선 설립 계획에 대한 어떤 의견 네. 같은 걸 좀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GTX나 분당선은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계획이고요. 조금 더 이제 짧은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양선 문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고양선. 행신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은 예. 중앙선이 지나가는 곳과 또 행신 KTX가 있는 행신역과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병렬적으로 이렇게 그 도심이 놓여져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예전에 고양선을 설계할 때 그 행신 중앙역이 아니라 예. 이게 좀 옆지역구 쪽으로 가까이 가 있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불편한 이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 거죠. 제가 막상 들어가서 보니 예. 전체 4개 지역구 중에서 인구수도 저희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고양 갑이라는 곳이 한 29만, 예. 그리고 고양 을이 저희가 한 20만, 예. 나머지가 뭐 이제 한 27만, 25만 이런데 지금 이제 신도시가 3만 8천 세대가 이제 들어섰는데 예. 세대수로 보니 한 10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타 조사를 다시 해서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일 수 있는가를 다시 조사를 해서 보면은 네. 행신역에 있는 행신중앙역 예. 그 유치가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당선을 유치한다든지 네. 아니면 저희가 또 인천권과도 가까운데 사실 저기로 갈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 없어요. 한참 돌아가야 되죠. 네.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죠.
제가 그 덕양구 주민분들 네. 아닌 분들이 나갈까봐 네, 네, 네.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네, 네,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너무 제가 깊이 들어가면 또 네, 괜히 제가 죄송합니다. 예. 몰입을 하게 돼가지고. 예, 아니요. 근데 저는 좋은데 네. 이게 또 혹시라도 네. 좀 더 큰 포부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좀 다시 잠깐 네. 또 이용호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민주당 출마하시면서 그 카카오뱅크 스톡 옵션 그 52만 주 포기하신 거 지금 몇 번째 들으시나요? 근데 그거 항상 들어가고요. 저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도 계속 그 되게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어쨌든 누구나 다 그렇죠. 혹시 그 미련을 이렇게 후회해보거나 이런 적 없으세요? 그걸 뭐 후회할 걸 왜 하나요? 시간을 돌린다는 저는 그 부분은 처음 부여받을 때부터 제가 집사람하고 했던 이야기가 네. 이건 우리 거에 아닐 거다. 음, 사회로 돌려줘야 될 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사람이 속으로 안 아팠겠습니까? 아프죠. 네. 근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좀 있다가 그냥 흔쾌히 받아들여줬고 근데 그게 보면 이게 좀 자랑 같지만 네. 제 아내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냥 봐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거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뭐 미련 없는. 자랑보다는 약간 포기하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질문 드리는 건데 만약에 한준 후보님 네네.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52만 주. 제 평생 가져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상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예. 갈등했겠죠. 했겠죠. 네. 저 사실 이렇게 또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하고 당과의 어떤 소통 창구 역할을 하시겠다든지 뭐 어떤 포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큰 결심이 또 필요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기업인과 기업과 소통 창구가 된다.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기업은 기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정치는 정치의 목적이 있어요. 기업은 이윤극대화라든지 근데 기업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거죠. 네. 근데 정치의 영역은 바로 기업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시민들, 그 있는 지역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소통 역할을 하면 그건 정치인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업의 목표와 정치의 목표, 사회의 목표는 다릅니다. 그 다른 거를 같이 조율해가지고 솔루션을 찾아야지 이걸 대변하는 순간 그건 뭐 정경련 하죠. 정경련 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아, 그 혹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당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만두시고 나오시고 당에 오신 후에 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직접 보고 느끼는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보면 이제 주위에서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정치를 반 뛰어드시는 분들 제법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가장 문제라고 제가 옆에서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정치반에 정치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자기가 정치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정치는 정치 나름의 논리와 예. 이게 있어요. 겸허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거 정치는 이런 거다가 아니고 정치권 내의 나름의 논리, 그 다음에 이해관계도 예. 기업의 창을 뛰어넘는 사회적인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봐서 솔루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선배 정치인들이나 기존 정치인 어떻게 했었나 이런 것들 같이 배워 나가야지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현실 정치는 현실 정치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실히 따르면서 제가 실현하고 싶은 가치를 어떻게 거기에 녹일 건가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한준 후보님께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좀 어떠셨어요? 좀 생각하던 거랑 비슷하신가요? 실은 저도 이제 정치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예. 그렇게 얘기해요. 15년 다닌 방송사
그런데 15년 다니고도 방송을 잘 모르겠는데 정치 이제 뛰어들거나 정치란 또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정치를 이제 일반적으로 아카데믹하게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사회적 이소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좋은 권위자를 뽑고 좋은 배분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당을 선택하고 이런 방식들을 취하는데 예. 근데 정치를 저는 이제 이게 배분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로 접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864년도에 현실 정치로 뛰어들었잖아요. 뭐 그랬듯이 한국 사회도 이제 대의민주주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참여가 이 정도로 늘어난 상태에서는 정치를 조금 더 서비스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배분이 아닌 정말 서비스 정치를 이제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지금 상대방 후보와의 어떤 차별성이 좀 되겠네요. 저 네. 처음 들어봤어요. 배분이라는 거는 정해놓고 정하고 그리고 이제 배분하는 방식까지 정해서 내리는 거지만은 예. 서비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청취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고 예. 다시 그걸 서비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 사실은 방향이 다르죠. 네, 오. 방향이 다르죠. 서비스 되게 좋은 막 지금 아마 댓글 막 남기시고 계신 분들이 막 올려주세요. 예, 막 되게 네. 그 뭐 이렇게 와닿는다. 그러니까 네. 뭔가 되게 참신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혹시 네. 좀 지역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에 대해서 또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많으시잖아요. 좀 그거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양시 전체를 놓고 보면 고양시에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예,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소외감. 왜냐하면 같은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 저쪽은 저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정체되고 오히려 더 후퇴하는가에 예. 대한 소외감 하나. 예. 두 번째는 교통에 대한 소외감이 음, 또 있을 수 있죠. 예. 저희 덕양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내에서 약간 손으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위쪽으로는 은평, 그리고 예. 옆으로는 수색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하려고 하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 제2자유로는 달리다가 수색에서 갑자기 쑥 내려가서 끊기죠. 음, 자유로는 달리려고만 하면은 뭐 한 15분만 달리면 이미 주차장이 돼버리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와. 대중교통 역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예. 고양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단어로 소외감이다. 경제를 일반적으로 심리로 접근하는 것과 똑같이 예. 이런 소외감에 대한 심리적 접근들이 먼저 좀 필요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저희 과제인 것 같아요. 심리학 전공하셨어요? 수학 정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조금 첨언을 해보면 예. 일기 신도시 이 경우에 분당이나 네. 일산이나 비슷한 배경에서 출발을 했죠. 네. 근데 가장 큰 축으로 봤을 때는 분당은 경부축이에요. 이 일산은 경의선 축인데 경의선 축은 평화 통일과 연관돼 있어요. 네.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사실 이 남북 관계가 긴장되면 긴장될수록 일산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다 보니 예. 잘 평화체제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수록 평화체제가 될수록 남북 경협이나 이 축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도시예요. 네, 이제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도시가 어디를 의존하면 서울에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서울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유로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막히려고 하면 도로를 교통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배드타운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산업을 유치하겠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적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땅들이 실제로 제 지역구에 가장 많이 있어요. 신텍스 돼가지고. 예. 근데 그런 지역에 가장 특장이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 산업들이 또한 굴뚝산업이 아닌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산업들, 미디어, 메디케어, 바이오, 컨벤션 이미 돼 있죠. 확장이 돼 있고 그것들 같이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줘요. 근데 예를 들어 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를 보면 샌프란시스코 금융중심지지만 거기에 벤처도 안 가요. 그 주변 도시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이 자체 내에서
다 돌아가면 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도로 문제도 물론 서울의 교통 접근성에는 GTX라든지 다른 게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 줘야지만 이 고향, 이 서구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요만큼만 반론을 하면은 예예. 이용우 후보님 지역보다 저희 지역이 사업하기는 더 좋습니다. 이게 경쟁이었나요? 저희가 딴 것도 많습니다. 기업 유치하기는 고향이 훨씬 좋습니다. 네. 갑자기 아까 말한 이럴 때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기업 유치해야 되는데요. 네. 아니 그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공부를 하신 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대한 어떤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신 거라고 좀 알고 있는데 그 해법은 좀 찾으셨나요, 혹시? 해법을 찾았으면 제가 이전에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기존 경제학 체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큰 답을 못했고요. 근데 최근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뭐 잘 알다시피 토마 피케티 등등 경제학에서 분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2007년 금융위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존의 경제학 체계로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 뭐 이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던 것도 일종의 그 대안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답은 아직 없는 상태고요. 뭐 피케티 같은 친구는 자본이득세를 매기자, 뭐 등등 많아요. 자본이득세를 매기자. 근데 그게 기존 관념 저게 될까? 하지만 열어놓고 각국이 다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뭐 미국 선거에서도 기본소득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상태 속에서 각국이 그 나라가 처한 현실에 맞춰서 예. 지금 답을 찾아 나가고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으로 가야 되는 어차피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왜 민주당을 선택을 했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건 할 수가 없다. 새로운 걸 시도하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려고 하면 그게 답은 찾아집니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혹시 그럼 왜 민주당을 왜 선택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진보나 이제 그 보수의 논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충분히 다들 이제 제가 이쪽 당을 선택한 데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왜 진보이면서 또 민주당인가? 집권 여당으로서 일단 민생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은 자기의 정치를 이제 현실화시키고 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집권 여당의 힘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 이제 가치관 자체가 진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처음 이제 정치를 접하고 느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동을 받으면서 느꼈던 정치의 그 한 면들이 구성이 된 것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님들의 그런 어떤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이 됐다고. 문재인 대통령 언급 안 하신. 지금 당연히 제가 문재인 왜냐면- 대통령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청와대를 갔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혹시라도 네. 미리 또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평가는 지나간 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의 그 태생부터 시작해서 쭉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은 이 민주당을 구성했던 여러 선배님들의 그 정치를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좀 귀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입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게. 그렇죠. 정치는 감동이 예. 좀 있어요. 지금 감동 받으셨어요? 저는 민주당과 함께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제가 투표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감동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거권을 행사했으니까. 네. 혹시 후보님도 감동 받은 적 있으세요? 저는 항상 네. 지금 평생 투표권을 가진 이후 다른 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괜히 또 싸우게 되네. 네. 저는 그쪽 별로 생각을 못해요.
예, 아니 그러면 예, 좀 다른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서울대 경제학과 그 장하준 교수님하고 동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남 주로 무슨 얘기하세요? 요즘이요 아니면 옛날이요? 난리나요? 요즘 여기 요즘은 활동하시고 좀 다른 얘기 하시나요? 요즘은 저 영국에 오래 있기 때문에 오면 네. 자기 하고 있는 연구나 우리 그 같이 진단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같은 반을 만났고 이 분명문제나 이런 게 같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친구 한 7명이 스터디를 계속해가지고 뭐 대학원 마칠 때까지 지금까지도 주기적으로 봐요. 보는 이유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때는 같이 책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하준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국에 유학을 갔던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주류 경제학이 아닌 뭔가 대안을 찾는 그런 부분을 네. 했었고요. 저는 뭐 그래서 유학을 안 가고 또 국내에서 공부를 했고요. 뭐 그런 그러니까 기존의 정통 경제학의 체계와 달리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은사가 변영민 선생님이 제 은사고 뭐 그때부터 분배 경제학이라든지 계속 그렇게 지금 요번에도 정치를 한다고 인사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94살이신데요. 네? 94살이신데요. 아. 제가 좀 되셨죠. 근데 그 확인되는 거예요? 좋아하셨는? 저 다음에 영우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아, 확인해 보는 걸로 그래요. 하겠습니다. 혹시 그 오픈 뱅킹 같은 것도 하세요? 당연히 저 모바일 하면서 예. 하죠. 근데 이런 게 참 보면 오픈뱅킹을 할 때도 보면 은행에 앱 들어가서 다른 앱 거 그냥 쓰잖아요. 네. 쓰려고 하면 접속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 은행에 들어오는 고객을 딴 데 못 가게 강제로 막아요. 강제로 막는다면 페널티를 좀 주고 네. 이쪽을 자기 거 자꾸 쓴 우대를 준다고요. 음.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가병의 경우에 한번 보시면 써보면 다른 은행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차별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가병의 주주 중에 한 투가 있었잖아요. 한 투 어느 쪽에 왜 우리한테 우대를 안 해줘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대하면 그 순간 가병은 고객한테 벌을 맞는다. 똑같이 대접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뱅킹도 그런 그러니까 오픈하고 연결해주고 거기서 끝나고 네. 그러면 고객이 알아서 선택할 거다. 근데 가뱅의 경우를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가뱅은 주거래 은행을 되려고 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 이체를 하거나 뭘 하면 혜택을 준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앞으로 생길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나왔으니까. 근데 안 하거든요. 예. 그냥 똑같이 하면 쓰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주거래 은행이 돼요.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을 되라고 막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자기 경험 속으로 그래서 주거래 은행이 되게 만드는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 오픈뱅킹이나 모바일 이런 최근에 나타난 플랫폼 비즈니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계열사나 내 친구 우대하지 않고 동일하게 해놓고 그냥 선택의 장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능력이지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의 특성이에요. 좀 어떻게? 좀 어렵죠? 플랫폼 비즈니스 기본이 연결, 네. 연결이란. 연결하고 차별하지 않는. 네. 네.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막 다들 끄덕끄덕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단은 또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여쭤보겠고 조금 이제 좀 쉬운 질문들 좀 드려볼게요. 네, 좀 되게 아내분께서 현재 교사로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출마를 하시게 됐을 때 네. 좀 어떻게 흔쾌히 동의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 중에 사자 돌리는 아내들 남편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데 당신은 항상 사고 친다고. 근데 정치를 하려는 남편을 말지 않은 아내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영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의도치 않게 오픈되어야 되는 자기 사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제약도 많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반대를 좀 심하게 했었죠.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그러면 이용호 후보님도 마찬가지실 텐데 하고자 하는 길을 갈 때 반대는 할진 몰라도 그거를 꺾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째 동의를 하고 가는 분들이 있죠. 할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돌려서 말하면 어차피 내가 할 텐데 뭐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거. 그런다고 또 아 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또 근데 본인 의견을 이제 명확하게 피력은 하되 예. 말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혹시 뭐 설득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두 분 다? 뭐 집을 나간다든지 뭐. 저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네네. 이해해주시고. 몇 번 같이 술을 마시다 보면 술기는 한 번씩 허락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어. 그래서 녹음해놓고 막. 그럴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시간이에요. 네.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은 왜 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같이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갑작스럽게 던지긴 하지만 예. 결과를 끌어내는 약간 시간을 좀 둬야세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진짜 그냥 순수하게 질문 드린 건데 네. 만약에 막 시간이 한 4년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데 그럼 포기해야죠. 4년 정도 말릴 정도 포기해야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계속 막 말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요? 4년 말릴 정도는 해서는 안 그건, 되죠. 그거는 네. 본인이 아내나 누구한테 그만큼 신뢰를 못 줬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본인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두 분께서는 또 이런 자신이 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로 간의 신뢰관계도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후보님께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핸드폰이 그 삼성 그 폴더 그 최근에 나온 거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도 이런 기계에도 관심 많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관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퍼스트 무버는 아니에요. 항상 조금 앞에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빨리 캐치업을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카뱅을 하면서부터는 그렇죠. 나오는 거는 무조건 새 거를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럼 다음 새거 나오면 저 좀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면? 요거 성질의 위반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전 약sem도 좀 그러네요. 그럼 또 현실적인 문제는 또. 근데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기계라든지 어떤 신기술 이런 거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 어르신분들께서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어르신분들이 그런 걸 못 해가지고 막 그런 걸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악플을 달아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못 따라가면 그냥 죽어야지. 이런 진짜 되게 충격적인 글들도 많이 나오는데. 잘못된 예. 발상이고요. 사실은 이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걸 이제 탭을 눌러서 어떻게 되면 이게 잘못되면 어떠냐면 겁이 많아져요. 근데 어린애들한테 핸드폰 한번 갖다 줘보세요. 30분에 써요. 그러니까 기존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거 기계 잘못 고장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애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의 화면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걸 설명이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딱 이거 이거구나 하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기존 아까 업체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 젊은 감각을. 근데 그것도 해봐. 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지 마가 해봐. 그러면 알아서 해요. 어떠세요? 좀 약간 새로운 거 나오면 따라가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저는 굉장히 클래식한 사람이에요. 물론 저희 첫 직장이 어쨌든 데일콤 계열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로 저는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좀 느림의 미학을 좋아합니다. 예전 저희 96년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www. 이렇게 들어가는 윈도우 95가 나오고 나서 96년도에 본격화된 윈도우 시스템에서 저희가 클릭을 하면서 갑자기 컴퓨터를 썼죠. 전에는 모뎀 시스템으로 돌아갔죠. 근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www 써놓고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이게 뭐냐?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이거를 당신들보다 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뭐지? 따따따. 따따따요? 네, 따따따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그 자체도 다 해석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아이들이나 이걸 저희처럼 이제 모뎀 시스템이나 이런 걸 쓰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따따따인 거예요. 따따따를 쳐야지만 어딘가로 접속이 되는 그냥 하나의 신호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전환하는 데는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은 지식들은 오히려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차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네. 보면 수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라든지 이런 차이도 좀 있겠네요, 진짜. 네, 그럼요. 좀 다른 질문 좀 드려보면 그 카카오뱅크에서 혁신을 좀 이렇게 이끄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 정치권에서도 혁신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이 이렇게 보이실 것 같아요.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좀 어떤 부분을 가장 하고 싶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냐면 불편한 걸 발견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국회 드나들면서 불편하신 거 있죠? 네. 왜 저렇게 저런 과정을 겪어야 될까? 있잖아요. 네. 출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특히 뭐 요즘 영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 인증 체계만 자체를 받쳐주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거의 경우도 이런 촬영도 복잡한 기기가 아니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특정할 수만 있다면 의견 교환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혁신은 또한 아까부터 연결해서 나오고요.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거인데 그럼 도처에 널려 있어요. 제 느낌에는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건 그러면서 그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건 유권자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창구를 가지고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요즘 선거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다 소통은 다른 방식으로 자꾸 하잖아요. 그걸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다. 또 우리 팀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새로운 게 의외의 결과가 나오긴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냥 혁신 밴드. 아까 약간 국회에서의 불편함이 뭐 당장 이제 출입하는 과정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좀 국회에서 이거 좀 불편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국회에서 불편하다. 네, 뭐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많이 안 들어가서 잘 몰라요. 그냥. 아마 처음 들어오실 때 너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안전 기준이라는 거는 어디나 다 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사실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보면은 사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말씀 속에 있었는데 소통 체계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제 우리 국회가 생기고 나서 더 소통의 체계가 사실은 계속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말이 그렇잖아요. 2번, 3번 걸러지다 보면은 좀 이제 왜곡이 되기도 하고 문서 자체가 또 심플하게 줄이다 보면은 뭐 내용들이 사실 함축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빠뜨려지는 내용들도 좀 있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라 국회의원들도 좀 소통의 체계나 또 이제 소통의 방식들에 대한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제 저희는 지역구에 출마를 한 사람이니까요. 지역의 민원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역 사무실로 그나마 이제 그 지역 사무실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민원을 넣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알면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 민원들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중앙으로 가져가서 풀어야 되는 문제, 또는 지자체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나눠서 또 이제 문제를 푸는데 나머지 대의가 전달되는 방식에 있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청와대 가서 청원을 넣어요. 맞아요. 요즘 특히 청원 시스템이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소통 창구로 뭐 우편함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 그 지역 구민들이 편하게 청와대 청원하듯이
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 물론 이제 그 보좌진들 분들이 뭐 일이 많아져가지고 싫어하실 내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테고리를 잘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예. 한다면은 그런 민원들을 조금 잘 받아서 정말 제가 이야기 그 정치를 서비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보좌진분들이 막 정색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미 저희 같은 팀원분들에게는 여러 차례 네. 이야기를 해서 아. 그거를 네.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용호 후보님은 혹시 어떻게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소통 창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거 좀 느끼시나요? 소통 도구는 참 많아요. 카톡도 있고. 근데 제가 카뱅 그만두면서 카톡방을 정리하는데 5시간 걸렸어요. 너무 방이- 많아가지고. 네. 전 직원 한 600 몇십 명이 다 쓰는 단톡방부터 이 파생이 네.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디를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걸 나가는 것만 하는데 5시간 걸리더라고요. 와. 동시에 한 10개 열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조금만 기기 작동을 할 줄 알면. 근데 다양한 방법 쓸 수가 있어요. 뭐 우리 같은 팀, 네. 뭐 같이 몇 사람이 알바 하잖아요. 그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 보여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실제 다양하게 할 방법이 있다고. 그 예전에 그 얀이라고 불리셨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게 이제 카뱅 할 때 이제 수평적 소통을 하자고 해서 카카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영어 이름을 쓰자고 했습니다. 근데 영어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용우니까 네. 이니셜 YW인데 Y로 시작하는 이름이 없을까? 하다가 좀 독특한 걸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연히 우리나라에도 왔었는데 프랑스 사진작가 중에 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에드벌룬을 타고 다니면서 공중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DMZ를 공중으로 다니면서 사진 찍은 내가 전시회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중국에서도 찍었고 모로코 같은데 면화바 네. 서부에서 찍고 북극에 남극에 이제 빙하가 녹을 때 뭐 곰이 있는 거 무너지는 걸 공중에서 찍은 게 있어요. 그거 보니까 똑같은 우리 한 후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공중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은행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공중에서 시각을 바꿔서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회에 오실 때도 얀으로 하시면 안 돼요. 좋죠? 이렇게 새로운 내가 국회 새로운 시각으로. 저는 그거를 전혀. 그러니까 일부 우리 팀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뱅을 경험해서 가장 불편한 건 뭐였냐면 예를 들어 저기 전에 어떤 회사에 거기 한준호 씨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패닉이에요. 한준호가 누구야? 영어 이름 뭐지? 막 찾아요. 다 영어로만 불렀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영어만 기억해요. 그래서 의도해가지고 계속 외워야지만 이 사람 누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영어 이름 있으세요? 아까 영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 잘 못해요. 제가 너무 영어 잘 못하는데 네. 물론 이제 잠깐 이제 뭐 싱가포르에서 잠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름이 있긴 한데 네네. 잘 안 씁니다. 저도 이제 제이니까 준호니까 네네. 제임스로 하고 싶었는데 네. 제이슨이라는 이름. 제이슨. 제이슨. 카뱅에 제이슨이 4명 있습니다. 흔하더라고요. 저 카뱅 4명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니까 지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네. 시간이 벌써 굉장히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좀 다른 분들,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다 이렇게 궁금해하실 만한 간단한 질문들 몇 개만 좀 드릴게요.
이제 현재 그 어떻게 보면은 정부 그리고 여당의 이제 국회의원 이제 후보로서 계신데 좀 진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꼭 법안 입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했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그러니까 사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위에 왜 정치에 관심이 없는가 엄청 관심을 갖고 보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뭐 정치 혐오라든지 무관심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어렵고 그리고 아까 그 소통 창구 쫙 이렇게 다 말씀하셨던 거에 공감했던 이유가 그 언어 같은 것도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언어 그리고 일반 친구들이 쓰는 언어랑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그러니까 관심이 끊겨가는데 맨날 싸우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배경을 보면 또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만 꼭 하고 싶다. 그리고 상대 당이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또 협조를 안 해줄 때 그러면서 심지어는 막 고성지르고 막 이런 좀 그런 면에서 젊은 친구들이 아 나 정치권 그냥 보기 싫어 이러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하나씩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정답은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가장 집중을 하는 건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미디어 전문가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겪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100대 과제 중에서 지상파들의 거버넌스 구조 개혁부터 시작해서 예. 미디어 콘텐츠, 저희 K 콘텐츠라고 부르는데 한국발 K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 우리나라가 독특한 구조인데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이 부처가 3개예요. 세 개요? 부처가 3개예요. 그렇죠. 방송통신, 그다음에 OTT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요즘 이제 많이 쓰시는 OTT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외주 제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또 문체부로 가 있고 그래서 이 3개의 부처에서 규제와 진흥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실은 산업의 발전에 약간 저해 요소가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샌드박스 규제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제 규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진흥 차원에서도 역시 그 한 부처에서 규제와 진흥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세 부처에 대한 통합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관심사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 혐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제가 드라마 제목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 최수종 씨가 정치인으로 나와서 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뭐 학생들이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해요.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이란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투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니 그리고 투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20대이니 우리는 20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부터라도 정치에 관심을 좀 가져라. 그래야 정치인들도 당신한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든다. 저는 이제 싫은 것들을 피하는 거는 뭐 옛날 어르신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네. 싫어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더 늘어나고 더 현실적인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0대 분들 이제 정치 혐오가 생기신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건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생깁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와, 맞습니다.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그러니까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기권이라도 해야 그거를 가져오려고 사람들이 노력할 텐데 그렇지. 아예 안 찍으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나. 네. 되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용호 의원님도 저는 사실 조그만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근데 법을 하나 만들려고 보면 입장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계속하는 수없이 반복하는 이야기는 이기도 해요. 영어의 different란 말을 보면 그게 해석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걸 맞다 틀리다 그런 해석을 하는 순간 예. 내가 맞는데 왜 틀린 걸 따라야 될까요? 근데 다르다고 하면 네. 나하고 나하고 달라. 근데 달라도 공통되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걸라도 찾아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싶습니다. 전 그러면 뭐 관심도 있고. 왜냐하면 여야가 입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따로 만나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데
그 다른 걸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나씩 해나가면 우리 사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걸 틀렸다 맞다 저는 그런 건 싫어요. 상대방은 계속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뭐 제가 계속 듣고 저기 최근에 홍익 광고 중에 가장 많이 광고가 있는데 대한민국 듣기 평가더라고요. 아, 듣기 평가. 네. 어, 그 광고 있습니다. 오. 한번 지난달인가 TV 광고와 네. 라디오에서 예. 많이 나왔는데 어, 그거 한번 쭉 보시면 어. 많이 공감이 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진짜 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음엔 아예 스튜디오를 한번 모셔서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분 한 분씩 따로 또 모셔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와주시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혹시 그래도 또 뭐 지역구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또 민주당을 응원하고 네, 네. 또 이제 두 후보님을 응원하는 분들한테도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두 분께서 좀 마무리 멘트 편하게. 그리고 두 분 혹시 유튜브는 안 하시나요? 저는 안 합니다. 네. 앞으로도 안 하시고. 실은 이제 공천을 받고 나서 준비를 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현실적인 이제 홍보 방식을 저희는 좀 택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건지는 나중에 또 공유해 주시면 저도 많이 알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혹시 그냥 하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려면 이거 되게 포장하신 거 아니에요? 하려면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하려면 네. 상당히 준비가 음, 돼야 되고 포맷부터 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네. 이제 시간이 짧은 상태 속에서 이걸 하려는데 이제 가성비 따진 거죠. 가성비 따진 거죠, 솔직히. 네. 지금은 어떤 게 효과적인가? 가장 효과적이고 쉽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예. 뭐 다른 사람들이 또 제 걸 해가지고 쓰기는 하죠.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어느 순간 이 유튜브라는 게 확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막 그냥 무슨 성함 뒤에 TV 붙여가지고 막 나오시니까 네네. 처음에는 막 다들 응원해 주시다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들 좀 지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분은 확실히 시작할 거면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네.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프로 정신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포장 잘했나요? 해석을 그렇게 그럼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이렇게 진짜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관심이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표가 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움츠러들어 있는 실물 경제 그리고 뭐 여러분의 이제 실제 활동 범위조차도 많이 좁아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치인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전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향을 한준호 네. 후보님이었습니다. 네. 네, 고향 정 이용우 후보님. 역시 말을 잘하는 사람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거의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생활 자체도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예.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죠. 소상공인부터 있는 사람보다 엄청 더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극복하고 싶고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라고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 참여를 해주는 게 저희들을 엉뚱한 길을 안 가게 하는 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했잖아요. 예. 그럼 이거 증거이기 때문에 네. 당신 언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해? 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똑바른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을 해주시고 잘못됐을 때 꾸짖어주는 그런 유권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강력한 감시 이 체계가 투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했다면 또 이렇게
기권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후보를 찍든지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신 모든 분들이 또 주위에도 또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투표로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하던가 아니면 응원을 하던가 할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또 정말 이렇게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신 고향을 고향정 두 후보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